49번이 괜찮나요? 943번부터 먼저 보고 합시다. 우리 974번 할 차례 아니? 네. 맞지? 우선 이거 943번 먼저 보고 할게. 자, 지금 구점 PQ에 대해서 성분 PQ를 3등분하는 점 중에서 점 P에 가까운 점을 이렇게 정의를 하겠대. 그럼 얘가 이제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점 PQ가 이렇게 있어. PQ가 이렇게 있을 때 3등분하는 점이다라고 하면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겠지? 얘네가 지금 3등분점이 될 거야. 네. 이 중에서 P에 가까운 점이니까 요 점을 얘기하는 거지? 네. 그러면은 몇 대 몇 무슨 점을 얘기하는 거니? 1대2 내분점을 얘기하는 거지. 선분 PQ에 1대2 내분점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할 수 있겠지, 유찬? 네. 이것도 BC의 내분점 구하고 다시 구한 다음에 1대2 내분점 찾으면 되겠다. 그래서 계속 얘가 그림을 그려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치. 이거요? 그니까 D락시에서 그래 그거 그거 위에 위에 뭐 개웃겨. 어디서 그런지 아니. 유찬 거기 가세요? 찍히니? 네, 찍히고 있어요. 974번. 네, 703번도 해주셨는데 703번? 73이요. 73. 73 먼저 봅시다. 자, 973번에 점 P는 원점으로부터 북쪽으로 10km 떨어진 지점에 출발해서 남쪽 방향으로 시속 8km로 움직이네. 자, 밑으로 시속 8km로 움직인다. 그 다음에 점 Q는 원점에서 출발해서 동쪽 방향으로 시속 6km로 움직인다. 자, 이때 PQ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것이 출발한 지 몇 시간 후냐고 물어봤거든. 자, 이제 우리가 출발한 지 몇 시간 후인지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요걸 이제 식으로 좌표 평면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되는데 얘를 일종의 좌표 평면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점 P의 좌표는 지금 0,10이거지? 현재 Q의 좌표는 0,0인 거고. 그럼 내가 몇 시간 후인지 구하고 싶으니까 우리 T 시간 후에 P와 Q의 위치를 식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치? 지금 T 시간 후에 점 P, P와 Q의 좌표를 생각해보면 점 P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겠니? 시속 8km로 내려오니까 T 시간 후에는 8t만큼 밑으로 내려왔겠지? 그럼 뭐라고 말할 수 있을 거면 0,10-8t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그럼 Q는 오른쪽으로 시속 6km로 움직이니까 T 시간에 6t만큼 움직였으니까 그렇지 얘는 6t, 0이 되는 거죠. 이게 Q의 위치가 되겠다. 그럼 우리가 PQ의 길이를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이게 이제 좌표평면 단원에서 하고 싶었던 거죠. 뭔가를 식으로 표현할 수 있기 위해서 좌표평면의 도움을 받겠다. 그러면 우리 T 시간 후에 선분 PQ의 길이는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이용하면 6t의 제곱, 36t 제곱 더하기 10-8t의 제곱. 요게 선분 PQ의 t 시간 후의 길이가 되겠다. 요게 최소가 되고 싶은 거야. 요게 최소가 되고 싶다. 그럼 결국은 루트의 2차식 정리하고 쓸까? 정리하면 루트의 100t 제곱 마이너스 160t 플러스 100 이렇게 될 테니까 어쨌든 전체적인 식이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요 루트 안에 있는 식이 최소가 되면 되는 거 아니? 요게 최소. 이건 결국 2차식이 최소니까 2차 함수로 생각을 하는 거지. 최고차에서 양수인 2차 함수고 축의 방정식이 t는 200분의 160이니까 20분의 16, 10분의 8, 5분의 4. t는 5분의 4에서 최소값을 갖겠네. 나는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때 시간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얼마일 때? 5분의 4시간 후에 최소가 되겠다.
이게 답이 되겠지. 그래서 이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림이나 뭔가를 가치형에 옮겨서 표현해서 식으로서 뭔가를 표현하는. 저는 74번에 두 점 A, B가 있는데 Y축 위에 점 P에 대해서 Y축 위에 점 P라고 했으니까 보자마자 점 P의 좌표는 우리 0, 뭐 A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 거고, 그리고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의 최소값이 57이다 이렇게 성분의 제곱이 나오는 순간 더 이상 도형으로서 의미가 없다 그랬지? 무조건 식만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럼 성분 AP제곱 BP제곱을 표현해봅시다. Y축 위에 점 P 0,A라고 났으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에서 AP제곱은 이거 쓸게요. A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16 이게 이제 AP제곱이 될 거고, 더하기 BP제곱은 A 마이너스 6의 제곱 더하기 K제곱. 이게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인데 이거의 최소값이 57일. 그럼 식 전개해봅시다. 전개하면 2a제곱 4a 마이너스 12a니까 마이너스 8a 20 36이니까 56 더하기 k제곱. 요거의 최소값이네. 그럼 2차식이잖아. 2차식의 최대값 최소값 이게 나오면 무조건 또 2차 함수지. 최고차에서 양수인 2차 함수니까 아래로 볼록이고 축의 방정식이 a는 2가 되겠다. 얘는 a는 2일 때 최소값을 갖겠네. 그래서 2 집어넣으면 48 더하기 k제곱. k제곱 더하기 48. k제곱 더하기 48. 이게 최소값이다. 이게 57이 되고 싶다. 따라서 k제곱은 9니까 k는 뿔만 3인데 양수 k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얘가 답이 돼. K를 기준으로 당연하지. K는 지금 고정된 값이니까 A가 변하고 있고 변수가 A니까. 얘는 그냥 양수 이미 상수라고 줬으니까 이거는 변수가 아닌 거지. 근데 심지어 K를 기준으로 잡으면 최소값을 구하는 2차식이니까 말은 되긴 하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문자를 빨리 찾아야 되고 변하는 애가 뭐고 상수가 누군지를 잘 체크해야 된다고 했던 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인 거지. 다음에 79번. 자, 1,6을 한 소비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두 변 AB, AC의 중점을 갖거나 MN이라고 할 때 이게 성립한데, 근데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죠.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점 A의 좌표가 있고, 점 B의 좌표가 있고, 점 C가 이렇게 있고, A의 좌표가 1,6이야. 문제는 뭐라 그러냐면 A, B의 중점, A, B의 중점을 M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AC의 중점을 N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근데 얘가 x1, y1이고 얘가 x2, y2. 그때 x1 더하기 x2가 2고 y1 더하기 y2가 4일 때 삼각형 ABC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해야 거예요. 자, 푸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알려면 내가 BC의 좌표를 알아야 되지. 그럼 BC 좌표를 그냥 두자. 내가 B의 좌표를 그냥 A, B라고 두고 C의 좌표를 그냥 C, D라고 놔두고 뭔가를 표현을 해보면 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늘 우리는 문자로 뭔가를 표현하는 거를 어려워하면 안 되는 거지.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무게중심의 좌표가 지금 뭐냐면, 구하고 싶은 무게중심의 좌표는 X좌표 3개 더해서 2로 나눈 거니까 3분의 A 더하기 C 더하기 1이고 3분의 B 더하기 D 더하기 6이야. 여기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거야. 자, 내가 하나 물어볼게. A, C, B, D의 값을 정확하게 구해야 돼? A 더하기 C랑 B 더하기 D만 구하면 돼. 그걸 놓치면 안 돼. 내가 지금 보고 싶은 건 A, B, C, D의 정확한 값이 아니야. 근데 뭐는 알고 있니? 이 둘의 중점이 얘라면, 요 둘의 중점은 얘라면, 그럼 식으로 표현을 해볼게. 중점 구해봅시다. 요 둘의 중점 2분의
a 더하기 1, 2분의 b 더하기 6이 얼마가 나와? 이게 뭐랑 똑같아야 돼? x1, y1하고 똑같아야 돼. 마찬가지로 이들의 중점 2분의 c 더하기 1, 2분의 d 더하기 6이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 x2, y2로 같아야 돼. 이게 지금 우리가 빨리 해야 될 행동들인 거야. 식을 문자를 가지고 표현하는 거를 자연스럽게 해야 된다고. 나는 지금 x1, x2, y1, y2의 정보를 싹 다 알고 있잖아. 그럼 a, b, c, d를 x1, x2, y1, y2로 표현을 해보는 거지. 지금 이 둘이 같아야 되니? 이 둘이 같아야 되니? 2 넘기고 1 넘기면 a를 뭐라고 말할 수 있어? 2x1 1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또 요 둘이 같아야 되니까 b는 2y1 6이에요. 마찬가지로 요 둘이 같아야 되니까 c는 2x2 1이랑 같을 거고 d는 2y2 6이랑 같겠지. 그럼 여기 집어넣을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는 3분의, 그러니까 바로 정리했을게. a 대신에 이거 집어넣고 c 대신에 이거 집어넣어서 더한다고 쳐. 그러면 2x1, 2x2 둘 다 2를 갖고 있으니까 2배의 x1 더하기 x2가 되고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뀌게. 그다음 마찬가지로 b랑 d 대신에도 요거를 집어넣는다고 치면 얘네 둘이 2로 묶으면 2배의 y1 더하기 y2가 될 거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바뀌겠지.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걸 다 써먹을 수 있겠잖아. x1 더하기 x2가 2라고 했고 y1, y2가 4라고 했으니까 얘는 3분의 4 빼기 1이니까 1, 3분의 2가 답이 되는 거지. 이렇게. 이게 지금 이 문제가 모의고사 문제는 이런 거야 라는 걸 되게 잘 보여주고 있어. A, B, C, D의 값을 정확하게 구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만 구하게끔 문제를 만든 거지. 정말 딱 필요한 정보만 딱 준 거야. 그래서 식을 계속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x1, x2, y1, y2의 값을 알고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표현하기 위한 작업을 해나가는 거지.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다음 83번. 자, 83번에 OAB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OAB가 정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어떤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되고 싶다를 쓰는 거는 방법이 되게 많거든. 우선 그림을 그려볼게. 너네가 봤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뭐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어떤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세 선분의 기준은 그치, 모든 변의 길이가 같다. 이게 제일 먼저 떠오르겠지? 그럼 사실 그렇게 얼마든지 풀 수 있어. 지금 이 문제는 성분 OA의 길이와 성분 OB의 길이와 성분 AB의 길이가 모두 같다를 이용하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야. 지금 사실 그냥 노가다 문제야. 노가다 문제. 이미 OA의 길이가 얼마니? 얘가 2네. 얘가 2. 그러니까 얘도 2가 돼야 되고 얘도 2가 돼야 된다를 이용하면 A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성분 AB의 길이 루트에 x좌표에서 x좌표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얘가 루트 2가 돼야 돼. 요것도 성립해야 되고, 성분 OB의 길이 루트에 a제곱 더하기 3, 요게 2가 돼야 돼. 이걸 모두 만족해야 되는 거지. 동시에 만족하는 a 값 찾아달라는 거야.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그럼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플러스 7, 4, 플러스 3은 0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위에 거 풀면은 a는 1 또는 3 이렇게 나옵니다. 자, 밑에 거 풀면 a제곱은 1이네. a는 뿔만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건 누구밖에 없다? 1이 답입니다.
지금은 문제 자체가 간단해서 원래 이게 제일 최악의 방법이거든요. 세 성분의 길이가 모두 같다가 제일 계산이 귀찮은 문제인데 지금은 5A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게끔 문제를 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방법이 될 거예요. 내가 늘 좌표 평면에 그림을 그려서 도형의 성질을 이용하면 진짜 쉽게 풀 수 있다고 늘 얘기를 많이 하잖아. 네. 암산으로 나오잖아. 그럴 것 같네. 정사각형 60도지. 네. 자 이렇게 쪼개면 얘 특수직각삼각형이야. 60도. 1대, 2대. 도형은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식으로. 와. 선택. 그려봐. 이런 거에 내가 모든 도형들 다 이렇게 풀 거야. 그래서 내가 원을 특히 강조하는 이유가 저게 원에서 많이 써먹어져서 그런다. 너네 그 특수직각삼각형 있잖아. 30도, 45도, 60도. 이 특수직각삼각형이 왜 중요하냐면 약간 이렇게 그런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많잖아.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 막 이런 것들. 특수직각삼각형 아니면 너네 계산을 못해. 그래서 특수직각삼각형이 늘 나와. 그래서 활용을 좀 잘할 수 있어야 돼요. 985번. 자, 평행사변형 ABCD에서 ABC의 좌표를 묻고 둘레의 길이가 6루트 5일 때 K가 될 수 있는 값을 모두 그려야 딱 봐도 좀 끔찍한 문제네. 우선 그림을 좀 그려볼게.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있는데. 자, 얘가 3,2고 그 다음에 얘가 4,4고 얘가 K, 있다. 그리고 D는 뭔지 모르네. 자, 둘레 길이가 6루트 5가 되고 싶대. 자, 우선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죠. 점과 점사의 거리를 이용하면은 루트에 1, 4, 여기가 5네, 루트 5네. 얘도 루트 5가 되겠네. 근데 둘레가 6루트 5가 되고 싶다 했으니까 얘가 이미 2루트 5지. 나머지 두 개의 길이 합이 4루트 5가 돼야 되니까 그치, 얘도 2루트 5가 돼야 되고 얘도 2루트 5가 돼야 돼. 아, 이거 지금 문제가 마음에 안 드네. 지금 이 문제는 D의 좌표를 주지 않았지. 내가 D의 좌표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불가능해. 이걸 빨리 스케치를 해야 돼. D의 좌표 없이는 이 문제를 푸는 게 불가능해서 D를 그냥 A, B로 놔볼게. A, B로 놔봅시다. 그럼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선분 BC의 길이가 얼마가 돼야 돼? 선분 BC의 길이가 2루트 5가 돼야 된다. 근데 BC의 길이가 2루트 5가 된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지. 어쨌든 얘가 지금 평행사변형이 되거든. 근데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뭐라 그랬지? 이 조건을 만족하면 평행사변형이 될 수 있어. 그게 뭐였다? 대각선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해야 돼. 성질이라는 게 평행사변형이 갖고 있는 성질이니까 그 성질을 만족하면 평행사변형이라는 뜻인 거지. 맞아? 평행사변형만이 갖고 있는 성질이야. 평행사변형이 아니면 이게 안 된다고. 선생님 그래서 진화로 설명했잖아. 진화? 말해봐도 편리하고 당연하지. 마름모 평행사변형. 마름모 평행 두가 맞으면 두가 평행하지. 마름모도 평행사변형이야. 그래서 요 두 개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요것만 가지고 문제가 나올까?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이제 추가로 뭐가 성립해야 되냐면 요 길이도 2루트 5가 돼야 되고 요 길이도 루트 5가 돼야 돼. 이게 좀 문제가 좀 끔찍하네.
이거는 지금 이제 중점이 같아요. 내가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는 안 쓰고 싶어서 그래. 우선 첫 번째로 중점이 같다를 써봅시다. 중점이 같다. 그러면 요 둘의 중점 2분의 k 더하기 3 콤마 2 요거랑 그 다음에 요 둘의 중점이 같아야 되니까 2분의 a 더하기 4 콤마 2분의 b 더하기 4가 같아야 돼. 그러면 요 둘이 같아야 되지. 요 둘이 같아야 돼. 그럼 봐봐. k 더하기 3은 a 플러스 4랑 같아야 되니까 a는 k 마이너스 1하고 같아야 되지.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k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a, b도 k로 바꾸고 싶은 거야 지금. a가 k 마이너스 1하고 똑같다. 이렇게. 그럼 똑같이 이 둘이 같아야 되니까 b는 무조건 얼마가 돼야 되냐면 0이 돼야 돼. 그나마 다행이야. b는 무조건 0. 요즘의 좌표가 k 마이너스 1,0. 이제 이게 다 됐네. BC의 길이가 2루트 5가 된다를 쓰면 되고 AD의 길이가 2루트 5다고 써야겠네. 이 두 개만 하면 되겠다. 요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하면 아마 만족이 될 거고. 이거 문제가 좀 좋지는 않네. 그냥 평행사변형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두 대각선의 중점이 같다를 써야 되고 뒤에 좌표가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걔를 문자로 표현해야 되겠다라는 것만 좀 잡고 넘어가도 되겠다. 그럼 성분 BC의 길이 내가 식으로 표현해볼게. K-4의 제곱 더하기 4 얘가 2루트 5니까 제곱하면 20이 돼야 돼. 요거 만족해야 돼. 그 다음에 AD의 길이도 K-1에서 3 빼면 이거 그냥 똑같이 나오네. 그럼 끝났네. 그냥 요거만 하면 되네. 아니 뭐야 문제를 왜 이렇게 어설프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요거만 똑같은 식이 나오네. 결국은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 그냥 요것만 하면 됐었네. 그러면 문제를 어설프게 만들게 되는 거지. k제곱 마이너스 8k는 0이다. AD 길이 갈 필요가 없어요. 하면은 식 똑같이 그냥 정리가 돼. AD의 길이가 루트 5다를 써도 식이 똑같이 나올 거야. 이거는 그냥 문제가 좀 어설퍼. 사실 지금 그러니까 결국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요 길이가 얘가 루트 5니까 얘가 2루트가 돼야 된다만 쓰면 그냥 바로 답이 나와. 중점을 쓸 필요가 없는 문제는 원래는 쓰는 게 맞는데. 원래는 원래- 중점이 있어요. 중점이 같다는 무조건 써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평행사변형에서 두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한다를 꼭 쓰길 바랍니다. 이런 문제는 잊어도 좋아. 그냥 평행사변형은 늘 우리가 했던 것처럼 중점이 일치한다를 쓰면 된다는 것만 이해하면 돼요. 다음 86번이 어디지? 86번에 좌표표면 위에 두 점 PQ에 대해서 하나 각 POQ의 이등분선과 선분 PQ의 교점의 x좌표를 A분의 B라고 했는데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그림을. 자 그림. 자 여기 그냥 좌표표면 자세히 그리지 말고 좌표표면 자세히 그리지 말고 나는 그냥 좌표표면 자세히 그려. 사실 안 그리고 그냥 해도 되는데 원점을 쓰고 싶으니까 P의 좌표가 3,4고 조금만 오버해서 그릴게 내가. P의 좌표가 3,4고 그 다음에 Q의 좌표가 12,5. 그래서 각 POQ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각 POQ에 각의 이등분선 이 각 POQ의 이등분선이 이렇게 있고 요거랑 요거를 각을 이렇게 이등분하는 거지. 이렇게 하고 선분 PQ가 이렇게 있을 때 만나는 점이 이렇게 생기는 거야. 요 점의 교점의 x좌표를 a분의 b라고 하겠대. 그냥 내가 그냥 요 점을 r이다라고 이렇게 나갈게. 저거에 아래 x좌표 구하라는 거지. 각의 이등분선 나오면 무조건 못 써야 된다고. 각의 이등분선이 나왔어. 내가 무조건 못 써야 된다 했어. 그치? 공식 써야 된다 했지. 요거 때 요거 때 요거랑 무조건 이거야. 그럼 지금 OQ의 길이 13이고 OP의 길이 5잖아.
그럼 요거 대 요게 13대 5니까 얘 대 얘도 몇 대 몇이야? 13대 그럼 R은 뭐니? 선분 PQ에 잘 생각하고 대답해줘. 선분 PQ에 몇 대 몇 내분점이야? 그치. 5대 13이지. 이거 해달라는 거야. 그럼 바로 나오지. 아, 가게 이등분선 나오면 무조건 요 공식이다. 선생님이 되게 무책임하게 이거 나오면 무조건 공식이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가게 이등분선에서 요 공식을 쓰기 위해서 이 공식을 가르친 거기 때문에 이 공식은 거기서만 쓰인다라는 걸 꼭 말해주고 싶은 거고. 직선의 방식으로 풀면 풀 수는 있지. 근데 너무 풀고 싶지 않게 나오겠지. 987번 풍선대에 똑같이 있지? 넘어갈게. 넘어가도 되지? 네. 이거 닮은 게 쓰는 거 문제 숫자만 다르고 똑같으니까. 989.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소매상 ABC가 위치한 직선 도로의 한 지점에 도매상을 세우려고 하는데 운반 비용은 도매상에서 각 소매상에 이르는 거리의 제곱량에 비례한다고 했을 때 운반 비용을 최소로 하는 도매상의 위치를 구하시고. 이 그림의 이제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만약에 도매상이 이제 이렇게 있다고 전 P에 도매상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운반 비용이 각 소매상에 이르는 거리의 제곱량에 비례하는데 그러면 요 길이가 AP고 요게 BP고 요게 CP가 될 테니까 운반 비용이 뭐가 될 거냐면 성분 AP의 제곱, 성분 BP의 제곱, 성분 CP의 제곱 얘를 최소로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를 최소로 하고 싶다. 근데 이렇게 풀면 안 되겠다. 미안, 이 식은 괜찮고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 직선 도로의 어느 한 지점에 도매상을 쓰고. 그치. 그러니까 P가 이런 데 있고 싶은 거야. 이렇게 이런 문제가 확 쉬워져. 지금 저 문제는 그림을 일부러 저렇게 그리는 거야. 너네 어떻게든 함정에 빠뜨리려고. 지금 네 점이 다 한 직선 위에 있지. 좌표 평면을 써야 될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얘는 수직선을 이용하면 되지. 어쨌든 모든 아이들이 한 직선 위에 있으니까 그림을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출제를 이렇게 했으면 너희들이 그렇게 풀었을 거야. 이렇게 나타나. 저 선을 저렇게 평행하게 가로로 X축처럼 이렇게 수직선처럼 놨다면은 너네가 쉽게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저렇게 놓으니까 좌표 평면으로 표현하고 싶은 것이고 그러니까 수직선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AB가 EBC랑 같다 그랬지. 잘 봐. AB가 EBC랑 같네. 선생님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좌표 평면에 잘 표현해야 되는데 최대한 좌표가 어떻게 되게 간단해지게.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현하는 게 가장 좌표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점 B를 원점으로 놓을게요. 원점. 그러면 C의 좌표를 내가 A라고 하면 A의 좌표는 뭐가 될까? 그치. 마이너스 2A가 되네. 점 P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점 P를 X라고 이렇게 주죠. 그러고 표현하는 거야. 그럼 C도 편해지지. 자. AP제곱 AP제곱 얼마야? 이 길이의 제곱이잖아. 우리 길이라는 것 자체가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니까 얘는 x 플러스 2a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BP는 마이너스 x지. 근데 어차피 제곱할 거야. 마이너스인데 사실 절대값 씌울 거니까 절대값 씌워야 되는 게 맞는데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x제곱.
CP는 x-a의 제곱. 이게 최소가 되고 싶은 거. 자, C를 정리해볼게. x제곱 3개니까 3x제곱 플러스 4ax 마이너스 2ax니까 플러스 2ax 그 다음에 4a제곱 a제곱 5a제곱 얘가 최소가 되고 싶어. 잘 봐. 변수 x야 a야. 변수는 x야 a야. x야 끝이. 이 도매상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야. 나머지 다 고정이 되어 있다. 얘가 지금 최소가 되고 싶어. x에 대한 2차 함수네. 응. 또 2차식이니까 2차 함수. 추계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3분의 1 a가 되겠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을 때? 마이너스 3분의 1 a에 있을 때야. 다시 표현해볼게. 점 p가 어디 있을 때냐면 여기쯤 있어가지고 여기쯤 있어서 p가 도매상이 마이너스 3분의 1 a에 있을 때 최소가 된다고. 그러면 뭔가 되게 지금 복잡하게 나와 있으니까 저거를 좀 비율을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 자, 내가 요거를 한 칸이라고 생각해볼게. 3분의 1 a를 한 칸으로 생각해봐. 그럼 요거는 몇 칸이니? 3칸이지. 요게 6칸이니까 요거는 몇 칸이 되니? 이러면 이제 찾아보시죠. A, B의 중점 아니고 A, C의 중점도 아니고 A, B를 4대1로 내분하는 것도 아니고 A, 요거는 요거예요. A, B를 5대1로 내분하는 A, B를 5대1로 내분하는 점이 여기 다. 그 P부터 B까지가 몇 1이고 3이라고. 이게 제일 작으니까 내가 이걸 한 칸이라고 했죠. 이게 지금 마이너스 3분의 1 A니까 이걸 한 칸으로 하면 한 칸이 3분의 1 A인 거지. 그럼 요 길이는 0에서 A까지니까 A잖아. A는 3분의 1 A의 3배니까 3칸. 그리고 전체 A에서 B까지는 2A지. 내가 3분의 1 A를 한 칸이라고 치면 2A는 6칸이지. 요게 6칸이니까 그럼 나머지 요게 5칸. 이렇게. 그래서 항상 칸수를 나눌 때는 가장 작은 걸 기준으로 가장 작은 걸 1로 하고 쪼개면 좀 쉽게 보이겠지.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시간 애매하니까. 내일 또 원에 한 번씩 마저 나가고 내일 또 이거 지금 다 해결할 수 있어.